충격적인 사실. 한국인의 돈 인생 실태는 28세에 첫 흑자이고 45세 소득 정점을 찍고 61세 다시 적자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미래는 안전한가?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주제로 찾아왔어요.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년 국민이 전개정 보고서를 보니 한국인의 평생 돈 흐름이 한눈에 드러나는데요. 제목부터 심상치 않죠? 한국인의 인생. 28세 첫 흑자, 45세 수입 정점, 61세 다시 적자. 이 기사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바로 우리 삶의 재정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영상에서 이 기사 내용을 기반으로 더 깊이 파헤쳐보고 놀라운 추가 사실들을 더해서 여러분이 와 진짜 하실 만한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먼저 이 통계가 뭘 말하는지 간단히 설명할게요. 국민이 전개정은 생애 주기별로 소득과 소비를 비교해서 생애 주기 적자를 계산하는 거예요. 적자란 소비가 소득보다 많다는 뜻, 즉 돈을 더 쓰는 상태죠. 반대로 흑자는 돈을 저축하거나 여유가 있는 상태예요. 2023년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인 평균적으로 0세부터 27세까지는 계속 적자예요. 왜냐하면 유년기와 청소년기에는 교육비, 생활비가 엄청나게 들지만 소득은 거의 없으니까요. 특히 16세의 1인당 적자가 4,418만 원으로 최대치에 달해요. 학원비, 과외비, 대학 준비 비용 때문에요. 상상해보세요. 10대 때 이미 수천만 원 적자라니. 그러다 28세가 되면 드디어 흑자로 전환돼요. 직장 생활 시작하면서 소득이 소비를 앞지르는 거죠. 그리고 소득은 45세의 정점에 달해요. 1인당 노동소득이 평균 4,433만 원으로 정점을 찍는다고 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61세부터 다시 적자로 돌아가요. 퇴직 후 소득은 줄고 의료비, 생활비가 늘어나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흑자 기간은 28세부터 60세까지 겨우 33년뿐이에요. 평생 100년 사는 시대에 돈 버는 기간이 3분의 1도 안 돼요. 이게 바로 기사의 핵심이에요. 통계청 보고서에 따르면 총 생애주기 적자 규모는 2023년에 226조 4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15.9%나 증가했어요. 처음으로 200조 원을 돌파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액수냐면 우리나라 GDP의 약 10%에 달하는 수준이에요. 이제 더 놀라운 사실을 추가해 볼게요. 이 통계는 2010년과 비교했을 때 적자 재임 나이가 56세에서 61세로 5년 늦춰졌어요. 왜 그럴까요? 고령화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더 오래 일하고 퇴직 연령이 늦어지면서 흑자 기간이 조금 연장된 거죠. 하지만 이건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노년층 적자가 급증하고 있거든요. 65세 이상 노인 적자는 179조 2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10.3% 증가했어요. 주요 원인은 의료비 폭증이에요. 2023년 노인 1인당 의료 소비가 급증하면서 전체 소비가 노동소득을 압도하는 거예요. 반대로 0세에서 14살까지의 유년층의 적자는 184조 4천억 원으로 4.3% 증가했는데 교육비가 주범이에요. 사교육비가 GDP의 2%를 넘는 한국에서 16세 적자가 4,418만 원이라니 부모님들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알겠죠? 더 충격적인 건 국제 비교예요. NTA 프로젝트를 보면 한국의 흑자 기간인 33년은 다른 나라에 비해 짧은 편이에요. 예를 들어 미국이나 스웨덴 같은 선진국에서는 퇴직 연령이 65세 이상으로 적자 재입이 더 늦어요. 미국의 경우 2003년 데이터 기준으로 흑자 기간이 35년에서 40년 정도로 추정되는데 사회보장 시스템이 튼튼해서 노인 소비를 공공 이전으로 잘 커버하거든요. 일본은 한국과 비슷하게 고령화가 심하지만 노인 노동 참여율이 높아서 적자 재입이 65세쯤이에요. 반면 중국이나 인도 같은 개발도상국은 흑자 기간이 30년 미만인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교육 수준이 낮아 청소년 적자가 덜하고 노인 의료 시스템이 미비해서 소비 자체가 적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은 교육비와 의료비가 동시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샌드위치 세대인 15세에서 64세의 노동층의 부양 부담이 300조 원을 돌파했어요. 노동층 한 명이 유년과 노인을 부양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지속되면 세금 증가나 연금 개혁이 불가피할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첫째, 저출산 고령화예요. 2023년 한국 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에요. 아이가 적으니 유년 적자가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노인이 많아지니 노년 적자가 폭증해요. 둘째, 교육 경쟁이에요. 한국 사교육비는 연간 25조 원을 넘어요. 16세 적자의 70%가 교육 관련이라고 해요. 셋째, 의료기술 발달로 노인 수명이 길어지면서 건강관리 비용이 폭등해요. 65세 이상 의료비가 전체 의료비의 40%를 차지해요. 넷째, 퇴직 준비 부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50대에 소득이 줄기 시작하는데 연금이나 저축이 부족해 적자로 빠져들어요. 이제 이 사실들이 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가?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20대라면 28세부터 열심히 벌어도 61세부터 적자 생활이에요. 평균 수명이 83세인데 22년 동안 적자를 어떻게 메울까요? 통계에 따르면 이 적자는 공공 이전과 사적 이전, 자산 재배분으로 충당돼요. 2023년 자산 재배분이 231조 5천억 원으로 주요 역할을 했지만 저금리 시대에 투자 수익이 줄면 어떡할까요? 더구나 노동층 흑자가 137조 2천억 원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건 젊은 세대가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추가 사실은 2013년부터 2023년까지 55세에서 64세의 그룹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어요. 이건 긍정적이지만 이유는 강제 연장 근로예요. 퇴직금 부족으로 60대까지 일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건강 문제로 일은 못하면 이건 재앙이에요. 게다가 코로나 이후 소비 패턴 변화로 2023년 전체 소비가 1,459조 2천억 원으로 7% 증가했어요. 5.5%의 소득 증가를 앞질렀죠. 인플레이션과 생활비 상승이 원인인데 이 추세가 계속되면 적자 총액이 300조를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대처할까요? 첫째, 일찍부터 저축과 투자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20대부터 IRA나 펀드에 넣는 습관이 중요해요. 둘째, 교육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세요. 공교육 활용과 과도한 사교육을 피해야 합니다. 셋째,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서 노년 의료비를 줄이세요. 운동과 식단이 핵심입니다. 넷째, 부업이나 스킬 업그레이드로 소득 정점을 늦추세요. 45세의 피크를 50대로 미루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을 주시하세요. 연금 개혁이나 세제 혜택이 변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기사와 통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 삶의 미래를 경고하는 신호예요. 226주의 엄청난 적자와 33년 흑자 기간인 이걸 보고도 안 변하면 반드시 후회할 겁니다. 영상 보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재정 계획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